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의 해주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미국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솔라이츠입니다. 오늘 한명대 연구원 모시고 솔라이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해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명대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눠볼 기업은 이제 솔라이츠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 이 기업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태양광 발전소에 깔리는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하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력하고 주파수가 그냥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교환해주는 네.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사실 이 솔라이츠 지금 제목을 보면 보릿고개를 넘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이 보릿고개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간략하게 솔라이츠가 왜 주목을 받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3월 달에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 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안 쓰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솔라이츠가 원래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인버터 회사인데 요새는 뭐 인페이지 에너지하고 거의 이제 호각을 다투고 있고 대신에 솔라이츠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50%가량이 유럽향 매출이에요. 유럽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네. 네. 그래서 3월 달에 그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유럽발 수혜를 솔라이츠가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 주가에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엄청 잘 나오지 않을까였는데 2분기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실적 쇼크를 어마무시하게 냈습니다. 쇼크까지 나왔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 회사의 실적 발표하고 비용 발표는 다 이제 달러로 하는데 유럽 판매 비중이 50%잖아요. 유로하고 달러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깨졌죠. 그렇죠. 네. 환율로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고. 환손실을 엄청 봤는데 기업이 그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 때문에 많이 깨졌냐? 해칭 안 하냐? 해칭을 안 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네. 그 옛날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났던 뭐 사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치가 일단은 굉장히 낮았어요.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환이 QOQ로 한 5%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때도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실적 서프를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오케이, 환율 효과도 안 좋았지만은 실적을 어떻게 이렇게 냈지? 판매량은 일단 계속해서 많이 늘었어요. 판매량 자체가 그 분기 판매량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팔리긴 되게 잘 팔리고 있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지금 영업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태양광 이 회사는 주택용이 일단은 주입니다. 상업용도 하긴 하지만은 주택용 태양광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좋고 거기서 환 때문에 영향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어가고 있으니까 환 영향도 조금 최소화가 됐고 이제는 해지합니까? 그러면? 해진 안 해요. 아직도 안 해요? 네, 해진 안 해요. 할 생각이 없어요, 이 회사는. 아. 대신에 반대로 보면은 환율이 반대로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 회사는 오히려 실적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로가 또 강세로 가거나 이러면. 네, 뭐 그게 사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고 물류비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공장 증설도 계속 하고 있어요. 수요가 워낙 세다 보니까 공장 증설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올해 4분기면은 이 회사가 멕시코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증설이 다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 투자 비용 나갔던 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3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진짜 바닥을 좀 찍었네라는 점에서 일단 보릿고개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이 회사가 좀 통과를 하고 있는 기점이다라고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그럼 사실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럼 4분기 때 이 회사는 조금 더 실적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좀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긴 합니다. 대신에 마진율 자체가 지금부터 급격하게 개선된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3분기 때도 판가가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환율 효과도 있었고 이 회사가 주택용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신제품을 내는 게 상업용 쪽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용이 보통 ASP가 더 높고 상업용이 ASP가 조금 더 낮습니다. 제품 믹스를 했는데 오히려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림이 그런 나왔습니다.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이 어찌됐건 상업용 시장도 파이는 자체는 워낙에 크니까 그렇죠. 네, 주택용보다는 상업용 시장이 더 커서 사실 여기서 잘하면은 뭐 엄청난 큰 성장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믹스 개선에서는 아직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3분기에도 판가가 떨어졌는데 4분기에 뭐 그렇다고 급격하게 오를 거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든 단계인 것 같아요. 대신에 4분기에
지금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 GP 마진 가이던스를 준 것도 3분기와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진율 측면에서는 개선될 게 아직은 크지 않다. 대신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아까 멕시코 공장 증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좀 기대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주택용 수요에 대한 판매를 지금 솔라엣지가 그 제품들을 어디서 생산하고 있느냐? 이 회사가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까지 물류를 보내가지고 주택용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멕시코에서 증설되는 것들은 다 미국 주택용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저 멀리 보내는 물류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주택용으로 이제 더 공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겠다인 거고요. 그게 올해 4분기에 공장이 다 마무리가 되고 4분기부터 출하량이 좀 있을 것으로 봐요. 근데 뭐 온기로 반영되는 거는 내년 1분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엄청난 서프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마진세 유지해가되 생각보다 더 여기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 멕시코 공장에 들어가면은 생산량이 대략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이 회사가 좀 답답한 게 생산 캐파를 공개를 안 해줘요. 네, 개수도 공개를 안 해주고 기가와트 단위로도 공개를 안 해줘서 정확히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조금 알기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멕시코 이제 공장이 지어나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생산량 느는 것도 당장 추정은 어렵지만 분명히 실적에 매출 탐당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있습니다. 거고 베트남에서 오는 것보다는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텐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태양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퍼스트 솔라고 두 번째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방송을 해주셨던 인페이지 에너지인데 근데 인페이지 에너지도 사실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고 그때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 회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인페이지와의 이게 비교를 하면 어떤 경쟁력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인페이지를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봐요.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도 솔라이치를 소개드렸지만은 엄청 추천하는 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솔라이치가 대외 변수로 위기가 기업에게 항상 오잖아요.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로 물류 차질도 그랬고 작년 2년 동안에 물류 차질 동안에 힘들 때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항상 내는 반면에 인페이지는 그럴 때마다도 위기 대응을 잘해가지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진의 이 대응 능력만 놓고 봤었을 땐 사실 저는 인페이지를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대신에 솔라이치가 지금은 일단 실적을 바닥을 쳤다라는 점, 그리고 역으로 이제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생긴 거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인페이지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아요. 올해만 놓고 봤었을 때 그 인페이지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이 69배고 솔라이치가 59배고요. PER 기준이죠. PER 기준이요. 네. 내년에 보면 어찌됐건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내년에 인페이지 에너지의 그 PER 밸류에이션이 59배고 솔라이치가 34배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할인을 받고 있는 거네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인페이지가 주가가 올라갈 동안에 솔라이치는 2분기 때부터 못 올라갔고 그리고 인페이지는 사실 이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긴 할 겁니다. 증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실적이 아직은 반영 안 돼서. 근데 어찌됐건 지금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은 솔라이치가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배터리 얘기를 좀 안 드렸었는데 지금 태양광 이런 설치단의 다운스트림단의 모든 회사들이 배터리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ESS 쪽인 ESS, 거죠. 네. 태양광 발전소에 같이 붙이는 그 ESS 배터리인 거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지금 배터리 생산 캐파가 180메가와트시 정도 되고 이게 내년에 이제 파트너들을 더 늘려가지고 늘어나긴 할 겁니다.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500메가로 늘어나는 구조이긴 해요. 180에서 500메가로 네. 거의 한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럴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했어요. 한 2, 3년 전에 코캄이라고. 상장사는 아니죠? 상장사는 네. 아니고요. 모듈 제조회사고 업력이 꽤 됩니다.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지금 한국 공장에서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공장의 생산 캐파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100메가, 150메가 정도 되던 게 이제 올해 말이면은 대략 한 400메가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럼 이 ESS 사업 용량은 인페이지 에너지나 얘네랑 비슷비슷한 거네요, 사실상. 지금은 일단 솔라이트가 그쵸. 더 컸어요. 그쵸. 커요. 네. 그러고 이 코캄을 지을 때 했던 솔라이트의 코멘트는 우리 2기가까지 늘리겠다거든요. 2기가까지. 네. 그래서 이런 성장성 놓고 봤었을 때 배터리 쪽에 추가 알파를 노릴 수도 있고 이게
대규모로 지었었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솔라이츠의 상승 여력이 더 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가 레벨도 그렇고. 그렇죠. 인페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사실상 계속 좋게 왔는데 맞아요. 솔라이즈는 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기업의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이제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런 배터리 캐파 증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좀 이런 디레이팅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항상 인페이지 에너지 때문에 눌려 있었던 영원한 2등 주자일 줄만 알았던 이 솔라 엣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한번 저희 구호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의 주식 레고.